특별하게 태극기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올해가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이고요. 그 다음에 3.1절까지는 아마 한 달여 남았는데 이제 태극기가 많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는 거고, 근데 모양이나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가, 그런 거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시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게 이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태극기 규정입니다. 예, 많이들 보셨죠?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많이 하셨죠? 근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새기면서 경례하신 분은 별로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의례적으로 하는데, 물론 다른 나라의, 세계의 여러 나라의 국기들도 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계 아마 국가로 지정된 나라가 250여 국이 될 거예요. 나름대로 국가가 생기면 국기를 제정하는데 그들도 의미가 있지만, 태극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이 동북아에서 있었던 어떤 문명을 담아낸 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고 태극기를 좀 이해하고 그런 선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이렇게 쓰죠. 태극기. 자, 이 태극기를 이렇게 쓰는 것은 한글의 덕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태극기를 이 글자를 보고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한글은 세종이 만들었지만,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지만, 이거는 유일하게 그 문자의 어떤 원리나 구조가 남아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 원리가 국왕의 구조를 이해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우리가 일월하고 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일월의 개념도 이 태극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화수목금토도 이런 한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설순치우라고 해서 오행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한글입니다. 자, 한글이 모든 언어를 이렇게 기록하기에 굉장히 편한 게 한글입니다. 근데 이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한글 하기 전에 훈민정음이라고 그러죠.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글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태극기를 보고 태극기를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한자 또는 한문을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안 배우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의미가 해석이 되죠. 한자를 배우신 분은. 자, 클테예요. 이거는요. 극은 다할 극. 예, 이거는요. 깃발 기예요. 그러니까 크다, 다하다, 깃발이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상형 문자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한자를 써놓고는 태극기를 해석하실 수 있죠. 예, 나름대로 태극기를 이 한자를 보고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절대 답 안 하시죠. 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강의, 주입식 교육의 완벽함. 예, 그냥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자, 태극기는 유일하게 한자로 태극기인데, 태극이라는 게 들어있는 기예요. 그죠? 예, 한글로는 이렇게 써요. 한자를 한글 하나로 딱딱 읽을 수 있는 민족도 우리나라 민족뿐이 없습니다. 예, 한자를. 예, 그리고 태극이 뭘 말하냐면, 여기 있죠. 태극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늘 받았던 게, 위에는 적색, 밑에는 청색이에요. 예? 그래서 학교 운동회 할 때도 청팀, 홍팀 이렇게 나누죠. 예. 이 태극이 들어가는 기예요. 그리고 옆에는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태극기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맨날 헷갈리니까, 혼돈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3, 4, 5, 6으로 외워서 그렸어요. 이게 3개고, 이건 4개고, 이건 5개고, 6개고. 자, 우리나라 태극기가 갖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으면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은 얼마나 이게 태극기가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의미를 거의 배운 적도 없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건이, 감곰 이렇게 해요.
자, 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데 건이 뭔가요? 참 어렵죠. 그 이, 예. 그죠? 감, 본이에요. 다 한자예요. 그러면 한자를 모르면은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 태극이 있는 국기가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짝대기 같은 거 있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음양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자 태극기보다는 한자 태극기가 먼저 만들어졌고 이 문자보다는 먼저 만들어진 게 이 부호입니다. 자, 태극이에요. 태극은 흔한 얘기로 말하자면 만물이 형성되는 원리를 간직하는 거죠. 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강남구 무슨 구가 아니라 어디서 오셨냐고요? 어디서? 모르시죠?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앞으로는. 근데 지금은 부모 없이 태어나지는 않죠. 그 부모의 부모는요? 그 부모의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시초는 어디입니까? 시초를 알고 계신 분. 대부분 모르시죠. 자, 여기 계신 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저와 같이 인간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그쵸? 네. 자, 똑같이 말하면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거는 종교에 따라 다르죠. 죽어보신 분. 근데 누구나 죽어요, 공통점은. 예?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게 태극기의 어떤 면이면 그 가치나 이념이 이 안에 들은 거죠. 예, 그래서 흔히 태극을 만물이 형성하는 원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를 이거는 태극이에요. 태극인데 옆에 쭉쭉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이 태극과 옆에 있는 이거를 우리 흔히 말하면 주역이라고 그러는데 주역계인데 쟤의 공통점이 있어요. 동북아 문명, 전체적으로 보면 동북아 문명에서 설명하는 공통점이 있는 게 만물이 태어나거나 만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거를 뭘로 해석하냐 하면은 음양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 음양으로 하면은 아주 쉽게 길게 부호를 쓴 거예요. 하나는 양 이렇게 해서 여기 글자는 나중에 생기는 거죠. 자, 하나는 음이에요. 그죠? 양음. 자, 여기 있는 모든 부호는 양음으로 돼 있어요. 3개, 4개가 아니라. 자, 남녀가 결혼해야 자식이 납니다. 그리고 나무도 수술이 있고 암술이 있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짝을 이루어서 됩니다.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육안으로 봐서 만물이 짝을 이루지 않는 짝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 그건 보이지 않죠. 네. 우리가 짝을 이루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무성생식한다는 거죠. 암수가 한 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잡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러스죠. 네, 독감이 유행하는 건 바이러스예요. 그거는 보이질 않아요. 암수가 한 쌍이에요. 자기 분열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모든 물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짝을 이루어야 다음에 생성이 되죠. 이런 사유를 동북아에서는 한 거죠. 동북아 전체에. 예, 그거를 음과 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죠? 자,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서 살죠? 여기가 지구죠. 지구는 땅이죠. 자, 지구는 땅인데 아직까지 우주에서 생물이 자라나는 거는 지구 위에는 없습니다. 발견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하지만 발견한 거는 없죠. 예. 그러면 하늘의 영향이 없으면은 지구에서 생물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예, 못 자랍니다. 왜냐면은 하늘에 태양이 빛을 주면은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고 우리는 햇빛을 못 보면은 다 거의 죽죠. 각기병이라든지 이런 걸 걸려서. 그러니까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거죠, 조화가. 그런 거를 대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자,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신 분. 그러면 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 게 태풍이죠. 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통적으로 물은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가죠. 자, 불은요?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물은 무겁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불은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뭘로 생각하겠어요? 양이라고 그러면. 제가 글자 안 썼습니다. 예? 부호로. 이거는 말하자면 가벼운 거고 이거는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맑은 거고 이거는 탁한 거예요. 그런 거를 전체적인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되는 거고 이거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면 이게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적인 말로 두 단어로 축약을 시킨 거예요. 뭐예요? 네, 음양. 이거를 양이라고 한다. 정의를 내린 거죠. 문자가 생기면서. 이거는 음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되면 이거는 엄마가 되는 거고, 하늘이 되면 땅이 되는 거고, 가벼운 게 있으면 무거운 게 있고, 위로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고, 이게 갖고 있는 태극기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이에요. 건이에요. 건이 뭔지는 몰라요. 자,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으면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아주 가볍겠죠. 가벼운 건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를 하늘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건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색깔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적색이면 청색으로 했죠. 예. 비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거를 자연 철학이라고 그래요. 자, 학교 다닐 때 철학을 배우시면은 서양 철학에 시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통은 소크라테스죠. 그 다음이 플라톤이고 그 다음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러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자연 철학이라고 배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면 많이 하는 수학 시간 피타고라스, 그래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피타고라스, 탈레스, 예, 그런 분들도 이런 사유를 했어요.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런 사유의 첫 번째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에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죠? 공자입니다. 예, 공자 이전의 자연 철학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역인데 여기에요. 공자 이전의 철학이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은 음과 양의 하는 거죠. 예?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철학이 동양 철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국기가 대한민국에 있는 태극기예요. 자, 태극도 결국은 음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있는 부호도 전부 음양이죠. 그러니까 태극이 갖고 있는 이거를 옆에 있는 하늘이라는 건, 불이라는 이죠. 불이죠. 그다음에 물, 그다음 감이에요. 이거는 곤, 땅이라는 걸로 택해 갖고 만드는 거예요. 자, 인류의 문명사에서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부모님이 계세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부모님이 있는데 자, 선생님들은 남자한테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여자한테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대부분 여성분들한테서 다 태어나죠. 자, 우리가 흔히 임신하면은 뭐가 터지면은 애가 나온다고 그럽니까? 양수죠. 그러면 그거는 물입니까? 불입니까? 예, 물 속에 있었죠. 생명체는 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류에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만들고 지구를 밖으로 나간 최초의 동물이죠. 어떤 동물도 지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주선을 가서 우주에서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이 필요해, 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물이 뭐죠? 여기에 있죠, 태극기에. 예, 물이에요. 자, 이쪽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맑은 거니까. 자, 무거운 땅은 뭐예요? 곤이에요. 곤이니까 무겁죠. 무거운 건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기죠, 땅. 예. 그러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양으로. 자, 여기에는 물은
생명체 시발이죠. 자, 여기는 불이에요. 불은 말하자면은 과학책에 보면은 인류가 발달하는데 첫 번째가 뭐의 발명인 줄 아세요? 불의 발명이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제가 보면은 제가 지금 얼굴이 크다고 머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용량이 지금 커 보이나 봐요. 얼굴이 크니까. 예. 제 머릿속에 있는 두뇌의 cc로 따지면은 약 1400에서 1500cc입니다. 맥주잔으로 3잔. 500cc. 쉽게 이해하면은. 근데 불이 발명하기 전에 인류의 두뇌의 양은요. 혹시 아시는 분? 400에서 500cc입니다. 그때는 생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식을 통해서 불의 발명으로 해서 익혀 먹게 됩니다. 익혀 먹으면 뇌의 영양이 증가하면서 이게 뇌가 발달하면서 cc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발명이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물과 불을 담고 있죠. 태극기에.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씩. 자, 태극기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4개는 이렇게 그려요. 그죠? 그다음에 5개는 이렇게 그립니다. 6개는 이렇게 그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를 건이라고 그래요. 하늘, 건. 하늘, 건은 천이죠. 건은 천이 한자로 쓰면 이거는 불이에요. 인데 여기는 불이니까 화라고 쓰죠. 예? 또 다른 표현이죠. 이거는 감인데 물이라고 쓰죠. 감이라고 안 쓰고 물이라고 쓰고 화라고 천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땅이죠. 곤인데 땅지입니다. 이렇게 쓰죠. 예. 우리는 국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자, 안에 있는 태극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점을 찍으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태극기를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예, 건 해서 곤을 지나서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미술을 전공을 하는데 잘은 못 그리지만, 자, 그래서 위에는 나눠드린 대로 적세, 밑에는 정세. 예, 그렇죠? 예, 적색이면은 가볍다라는 뜻이 되죠. 예? 불과 같은, 그러니까 청, 홍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태극이에요. 태극인데 하늘은 가벼워요. 건이라고 그랬어요. 천이에요. 천, 하늘은 위에 있는 거죠. 하늘이 땅에 있을 수 없죠. 그거에 대비되는 게 뭐죠? 지입니다. 땅이에요. 자, 어머니로부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흑토가 있죠. 땅에 기대어 살지 않는 지구의 생물체는 찾아보세요. 땅에 기대어 살지 않는 생물체. 지구에서. 전 아직까지 발견 못했어요. 새도 땅에 기대어 삽니다. 왜? 나무 위에 앉았죠. 365일 모든 시간을 공중에 떠 있지 못해요. 새가. 내려오죠. 그럼 어디에 앉든? 그러면 나무 위에 앉으면 나무도 땅에 기대어 살죠. 자,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하지만 땅은 내버려둬도 곡식이 자라요. 자랍니다. 왜? 내가 충족하지 않는 만큼 자라기 때문에 우리 김매기를 하죠. 잡초를 다 뽑아줘요. 그러면은 소출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뭐가 생깁니까? 우리 이제 겨울을 다 지났으니까 겨울에 먹죠. 그런 걸 잉여라고 그래요. 잉여.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잉여 인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비축해둔 게 너무 많으니까. 예. 자, 그건 이제 이걸 하면은 저 사이드로 빠지는 거니까. 하늘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자, 하늘은, 불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위로. 물은? 예. 불은 위로 가면 누가 받아주죠? 하늘이. 물은? 땅이. 그럼 바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죠. 예. 우연의 일치로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태극기입니다. 원래는 8개라고 그러죠. 8개라고 그래서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면 요런 게 8개예요. 그죠? 8개. 그거를
이제 주나라의 역이라고 그래서 음양으로 된 부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여기에 건이 있죠. 밑에 곤이 있죠. 예. 태극기에 지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위에는 천인데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천이고 여기가 지예요. 팔계라고 그러죠. 건태이진, 송강, 강건이라고 그러죠. 어렵잖아요. 그거를 외우실 필요 없고 그걸 팔계라고 그러는데 8개의 형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하늘은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보셨죠. 하늘을 지금 밖에 나가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하늘은 파랗습니까? 검었습니까? 주입식 교육에 하늘은 파랗기도 하고 검었기도 해요. 예? 붉기도 하고. 왜 하늘이 다 파래요? 예? 주입식 교육에 하늘은 파란색으로 칠해야 돼. 다른 색으로 칠하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왜? 하늘이 왜 파란색으로만 돼 있어요? 검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뻘겋기도 하고 밤에 보면은 별이 빛나는 굉장히 많은 거죠. 문자로 따지면은 하늘이에요. 그죠? 예. 그럼 땅은? 땅 보이시죠? 예, 보이는 거예요. 가면 땅이에요. 땅. 그러면 건태이진, 송강강고 이거 8개인데 이거를 사람이 육안으로 보이는 걸로 만든 겁니다. 보이잖아요. 다 건태예요. 8개를 다 쓸 수 없으니까 태는 연못이에요. 연못을 못 보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예요. 하나씩 뺀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건인데 이게 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가는 거죠. 이렇게 건태 그죠? 예. 진, 손, 감, 간,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부호죠. 음양의 부호. 다 음양으로 보는. 자, 태예요. 태는 연못 보이시죠? 그 다음에 불. 예, 대박 날 거예요. 그죠? 불 보신 분. 예? 그 다음에 진동 느끼시죠? 간단해요. 선생님들. 핸드폰 진동으로 하면 울리죠? 울리잖아요. 근데 그 울리게 하는 건 어디서 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핸드폰 여기 놓고 진동으로 하면 전화 오면 부르르 떨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떨려요, 이게? 과학의 발달로.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전파로 하는. 떨리잖아요. 진동을 느껴요. 그 다음에 건태이진, 손. 바람이에요. 바람을 어떻게 느끼시죠? 바람은? 그렇죠. 예. 저도 이제 하니까 뼛속으로 바람이 들어오죠. 그 바람도 있어요. 예? 괜히 춥죠? 으스스러하고. 바람은 경계가 없죠. 모든 걸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산. 보이잖아요. 보여야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를 보고 상상하기 위한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보이기 편한 인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그거를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논의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음양이라는 개념을 이거로 다 대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천지, 맑고 탁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죠? 그죠? 이거와 안에 5가지의 이제 물질로 되는 게 오늘 수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화, 수, 목, 금, 토예요. 화, 수, 목, 금, 토. 화, 수, 목, 나무, 금. 보이시죠? 금 제일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네. 금, 토, 땅. 이런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하는,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양, 오행이라고 그러죠. 철두철미하게 태극기는요, 오행도 아닌 음양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문자로 써놓은 거예요. 태극기라고. 그래서 태극기를 이해하려면 문자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음양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은,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세요. 태극기에. 자, 요거는 태극기에 양으로만 3개예요. 그죠? 양으로만. 요거는
음으로만 3개잖아요. 요거는 양이 2개고 음이 하나예요. 보이시나요, 이제? 자, 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볍다. 음은 무겁다. 여러 가지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양 2개의 음 하나는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네, 올라가죠. 이라는 개의 이름을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음이 2개고 양이 하나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개념을 물, 불로 해놓은 거죠.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이고 생명체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불이에요. 자, 인간이 불을 가지고 활용하는 동물 있으면 찾아보세요. 고릴라? 아직 불 이용 못하죠. 인간이의 불을 활용한 생물체는 인간이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자, 이런 페이퍼를 만들어내는 것도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못 만들어냅니다. 어떤 동물도 이런 문자나 책을 만들어낸 동물이 없죠. 고릴라가 인간하고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이런 거를 못하죠. 자, 동물은 반성하나요? 안 하나요? 동물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동물은 반성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한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동물이 반성을 하면은 먹이를 못 먹을 거예요. 자, 선생님, 우리가 사람 고기를 먹으면 어떤 놈이에요? 식인종이잖아요. 그럼 식인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미친놈이지요. 이런 거 해도 되나요, 방송에? 예?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물이 동물을 먹으면은 미친 호랑이 그래요? 미친 호랑이 그러냐고요. 곰이 누구를 잡아먹잖아요. 그죠? 물고기 크게 상어가 작은 걸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미친 상어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먹이 사슬이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해놓고 뒤를 돌아봐요. 동물 중에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갖고 있는 동물은 유일하게 인간뿐이 없어요. 동물 보고 나는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동물하고 잘 하시는 분한테 있으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너 미래 걱정이 되니? 물어보고 싶어요.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런 거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태극기를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8개로 보이는 걸로 했는데 답답해 보이죠? 그리기도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4개를 지웁니다. 뭐를 지우냐?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지웠어요. 그죠? 예? 요렇게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4개만 남게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이렇게 지웠는데 불구하고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막 지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제 하고 나면은 태극기 많이 걸릴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면은 요런 태극기도 있지만 요런 태극기도 있어요. 제대로 돌렸나? 네, 이렇게. 요런 세로로. 예? 그쵸? 세로로 된 태극기도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세로로도 거쳐놓고. 그러면 왜 세로로 썼겠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한 거하고 제가 이렇게 한 거하고 어느 쪽이 나 보여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위에가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거를 그쪽 방향에서 보면 맞나요? 이거를 이렇게 틀은 겁니다. 동시에. 보이시나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위아래가 틀렸으니까 어때요? 답답한가요? 예. 예. 그래서 이 양옆 좌우로 트였죠. 답답하지 않게. 근데 이거를 기록으로 해놨으면 되는데 기록으로 안 남겨놨어요. 기록으로 안 남겨놔서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은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 지금 다 아시죠? 구리 스마트폰 사용법을 통해서 배우신 분. 맨 처음에 누군가가 가르쳐 줬죠. 근데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한 건 다 하시죠? 하시잖아요. 못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전화 받는 거 하시잖아요. 예? 뭐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아니 이거 허공에다 대고 막 가는데 문자도 가고 사진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 100년 전에 최소한 있던 분한테 이 스마트 주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놀래요. 그 다이얼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돌리는 거. 그거를 애들한테 그 돌쟁이인가? 갖다 줬더니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를. 다 스마트폰으로. 자,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최소한 태극기를 맨 처음에 돌아가서 태극기를 태극기라고만 쓰는 한글로 썼을 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한자로. 근데 이게 저는 한자를 배웠지만 요즘은 한자를 또 안 배우잖아요. 거의 해방 이후에 신문에도 한자를 다 썼어요. 위아래로. 근데 요즘은 완전히 없어졌지, 한글로.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안 배운 한글만 배운 세대한테는 이게 태극기가 와 닿지를 않죠. 그리고 한자를 알아야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태극기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암기식으로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음량이라는 철학적 사유가 들어간 거죠. 자, 여기에 태극기예요. 클 때, 닿을 끝, 깃발기인데, 자, 하나. 이렇게 하나 쓰면은 뭘로 보이세요? 왜 1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배우신 분은 이게 배움의 한계예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네, 한 1이에요. 근데 양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냥 짝대기예요. 짝대기를 놓고 하는 거예요. 옥편이든 모든 숫자를 할 때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한 1이에요. 발음은 뭐죠? 1. 뜻은? 한은 뭔가요? 크다라는 건 얼마만큼 큰가요? 이만큼이 큰 건가요? 하늘만큼? 그죠? 크다잖아요. 한이라는 거는 크다. 포함한다. 재밌는 거는 이 한일의 한일을 한 개라고 하죠. 이거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한 개. 두 개도 아니잖아요. 이게 커요? 근데?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한일을 한자를 배울 때 한일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초 태극. 한일이 이게 태극이다. 유초. 세상에 먼저 처음 만들어진 게 태극이다. 유초 태극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태극이 만들었으면 배우신 분도 잘 생각이 안 나죠? 좁은 천지. 태극이 뭘 만들어요? 천지를 만들었다. 여기 나오죠? 천지. 좁은 천지. 그 다음에 천지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만물. 화성 만물. 모든 물건이에요. 자, 태극이 다 만들었죠. 태극. 그러면 뭐예요? 이 태극은 어떻게 돼요? 한일이죠. 크다. 만드는 거에 중심인 거죠. 네. 자, 태극이 천지도 만들고 만물을 만들어요. 선생님들은 만물 중에 한 명인가요? 만물에서 제외됐나요? 한 명이에요. 선생님들이 죄송하지만 없다고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없다고 안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한 개인, 선생님 한 개인은 굉장히 무의미한 존재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안 계시는 선생님 입장 또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없는 이 세상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도 선생님이 있을 때 의미가 있어. 그럼 내가 중요하면은 선생님은 중요하나요? 안 하나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남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념으로. 그래서 태극이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만물 중에 한 명의 인간이. 그죠? 근데 위대한 거는 뭐냐, 인간이.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누가? 에디슨이. 전기, 그죠? 계속 발달해서 컴퓨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끊임없이 가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가잖아요. 왜? 인간의 어떤 그 발달에 대해서. 자, 이 태극기에는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태극기에 있는 이 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용어는 하나도 안 썼어요. 건, 천, 이, 물, 땅이 왜 세 개일까요? 이거를 알아야 왜 세 개를 그리는 거라. 천지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지. 천지 사이에는 사람.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괴의 위에 있는 거 안에서 밖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밖에서 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괴는 안에서 밖으로 보는 거예요. 세 개인 거는 맨 밑에가 뭐겠습니까? 아니죠. 맨 밑 이쪽에서 여기 보면 땅, 중간엔 뭐예요? 사람, 위에는 하늘. 그래서 천지인인 거예요. 괴가 세 개인 이는 천지인. 그죠? 태극이 있는 거는 뭐예요? 한일부터 시작하는데 천지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태극은 하늘과 땅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죠. 중요한 거는 생명체를 만드는 거는 어머니 뱃속의 양수처럼 모든 물에서 생명체가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인간은 불을 발명해 갖고 머리가 좋아야 되죠. 좋아지죠. 그래서 불의 발명이 인간을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석기라고 외우시면은 역사가 재미없어요. 불의 발명이죠. 간단히 말해요. 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태극기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태극기 안에는 사람 천지인이라는 사상도 있고 태극이라는 사상도 있고 그다음에 물에 대한 사상도 있고 불에 대한 사상도 있고 그다음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왜 중국 거를 갖다가 쓰느냐? 그거는 틀린 겁니다. 자, 여기 한자를 썼어요. 자, 중국 문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대답한 건 저한테 이제 교육받아서. 대부분 중국 문자라고 하죠. 한자라고 씁니다. 한자. 한자. 한나라에서 문자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문자를 한자라고 쓸까요? 그때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해서. 그래서 한자는 중국 사람한테 확인하셔도 돼요. 일본은 한자 쓰죠. 가라까라 히라까라 배우고 한자 하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한글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으니까 한자를 안 쓰게 됩니다. 한자는 중국 나라의 문자가 아니고요. 뭐냐면 동북아 문명이 만들어낸 글자 체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동북아 문명에 속한 사람들은 다 쓸 수 있는 소유권이 있어요. 실제로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니네들이 이 한자가 니네 거냐? 중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설화에 누가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음량이라든지 저작권이 없죠. 우리 설화에서는 하죠. 뭐 복희팔계, 뭐 문왕팔계 이러죠. 저작권은 없어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런 게 동북아 전체에 흐르던 거를 얼른 갖다가 우리가 태극기를 만든 거예요. 네? 굉장히 잘 만든 거죠. 이런 한자도 자 이것도 한자 요렇게 쓰죠. 요렇게 쓰는 민족은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이 발음 기호도 1이죠. 1이죠. 지금 지우시기가 뭐해서 1이죠. 발음 기호가 옥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은 있다고. 있습니다. 옥편에. 이거를 한일이라고 발음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인지를 못 하셨잖아요. 왜 못하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 안 지워져서 네? 그냥 씁니다. 네. 1 발음하는 거는 뭐죠?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옥편에서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 절이죠.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거 모든 한자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옥편에. 큰 동화대사전이라고 있어요. 동화대사전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요. 이게 실이에요. 이게 잉. 실에 1.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히나? 예. 더하면 이게 1이에요. 초성을 하고 중성을 한다란 절, 자른다는 거예요. 올해가 기해년이죠. 기해년, 해자 있죠. 해. 해자 같은 경우도 해, 뭐냐면은 호계절 이렇게 써 있어요. 개자가 10개인가?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호 뒤에 에 붙이면 뭐가 돼요? 해가 되잖아요. 호해절인가 해계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글자에 발음 기호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자 배우는 거를 버린 거죠. 버리다 보니까 한자 공부를 등한시해요. 한자를 배우면 이 한글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해를 해요. 너무 잘 만들어서 한자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태극기도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극기에는 태극기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라고 부르죠. 여기는 전부 태극 무늬만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태극기를 이해하고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1% 정도? 거의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이 특강이면서 이렇게 하고 3.1 운동돼서 이렇게 아주 뭐 재밌는 강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도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이제 100주년 맞이해서 태극기를 많이 펄럭였잖아요. 많이 만들고. 근데 옛날 분들은 이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그리고 의미를 알고 썼는데 현대에 와서는 태극기라는 말은 태극기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태극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게끔 됐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두서 없는지 두서 있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이해가 되셨으면 된 겁니다. 그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